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보험연구원에서는 해외 주택연금과 장기 요양의 연계 상품 논의라는 글로벌 이슈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논의한 배경을 보면 늘어나는 장기 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노령 인구의 자가 보유율이 높다. 그리고 나아가서 장기 요양 기간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살던 곳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에 대한 선호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또한 공적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과연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가라는 우려도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늘어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것이 지속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사적 보장 체계, 그러니까 이제 공적이 아니라 사적 민간 보장 체계에서는 야, 이거 민영 상품이 이 수익성이 악화가 돼서 장기 요양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좀 이게 뭐 돈도 안 되고 힘만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로 주택연금 판매額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연간 약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0조가 넘는데요. 그 정도로 전망될 것으로 수요가 점차 늘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장기요양 비용의 재원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요. ATM, 그러니까 자율 인출 방식이죠. 그래서 장기 요양보험 또는 장기 요양보험 계약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요양시설 보증금 지급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 ATM 방식은요. 장기 요양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주택 지분을 유동화한 재원에서 인출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요양 보험 계약은 주택연금을 연금 가입할 때 이미 요양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험화해서 현금화한 자금을 바탕으로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상호 부조가 되죠. 그래서 만기가 혹시 만기에 요양이 필요했을 때 보험금 혜택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 업계에서는 주택연금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결합이 또한 역선택 위험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는데요.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보험의 혜택을 노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암의 징후가 발견이 됐는데 보험금을 타려고 암보험을 드는 그 불법이죠. 근데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걸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주택 이것을 감소시킬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을 든다는 것은 오래 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것과 그 요양을 받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지 않겠냐. 그래서 역선택이 감소될 거라고 보고요. 또한 연금과 장기보험의 결합으로 단독 장기요양보험 상품에 비해서 아무래도 위험 요소들이 서로 자연적으로 해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위험료 산정이 낮아지니까 보험료가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보험회사 공급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그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기반 상품을 기반으로 또 다른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을 진짜 현장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죠. 무엇보다 보험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위험률을 산정해야 되는데 이것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관련 위험률, 즉 주택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그 여러 가지 감소되는 것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관련 위험률을 어떻게 계산할지 그리고 장기 요양 발생률 이미 데이터는 충분하지만 앞으로의 그 의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런 요양 발생률도 이런 예측들을 믹스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면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고령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지금 그 역선택 이런 단어나 뭐 보험사 이런 게 일반인이 듣기에는 어려운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고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그 설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또한 준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연금하고 장기요양보험 연계 방식에 대해 시니어 라이프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시니어 삶에 있어서 시간의 대부분 또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택, 주거라는 것을 뭐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돈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특히 이제 정부에서 여러 나라 세계 각국 정부가 돈을 쏟아냄으로써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런 자산의 변동성 속에서 부동산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버리면 주택연금을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또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해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려는 우리 시니어들의 그 니즈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나이가 들면 이제 주로 돈이 드는 것이 주거 그리고 의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기본 모델이 주택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 관점에서 즉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 삶을 마무리하고 살아가는 대상에게 무엇을 남기는 유산을 남겼을 때 그것이 무엇이 돼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이 주택인데 이 주택이 자녀의 독립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신탁 방식을 통해서 그 전에도 쓰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공정하게 이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앞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주택연금을 강화하면서 생기는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특히 최근에는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화두가 글로벌리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거권은 기본이 되는데 이 폭등하는 자산값 때문에 이 주거에 대한 안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 특히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노인들 중에 아주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주거 현실이 아주 척박한 그러니까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제 기억으로는 3에서 5% 정도 되시고요. 또 집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도 한 30-40%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공 측면의 혜택 그리고 노후의 삶을 안정성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복합적으로 접목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화두를 남겨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주택연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만큼 주택연금은 시니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만큼 그 관심도가 높다 보니 새롭게 개정이라든지 보완책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공공과 민간의 협력도 필요한 시점이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시니어 라이프 삶의 관점에서 풀어낼 것인가 이것은 시니어 라이프에도 중요하고 비즈니스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